한국 직업방송이 준비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눠서 다양한 자격증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한 주간의 자격증 관련 뉴스를 만나는 시간이죠.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 자, 영주 씨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자격증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소식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 백악관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과잉 현상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7월 29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 개별주로 하여금 무차별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바람에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백악관 경제자문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자격증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116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자문회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 취업 구조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주의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취업 조건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 등 이 직무를 위한 자격증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개별주에서 발급하고 또 비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취업 자격증을 두고 구체적인 규제나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주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해서 직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취업 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명 중 1명은 2차 시험에 응시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7일 2015년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662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요. 금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는 총 1,658명이 지원했고요. 이 중 1,355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면서 81.72%의 응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시험에 응시한 1,355명 가운데 무려 48.86%에 해당하는 인원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합격률은 지난해 35.3%에 비하면 약 13.56%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자, 올해 합격률 상승 요인에 대해서 수험가는 경제 원론의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과목인 경제 원론이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합격률 상승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또 합격자의 성별 분포로는요, 남성이 521명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고요. 여성은 141명으로 21.3%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다만 올해 여성 합격률 21.3%는 지난해 17.73%보다 그래도 높아진 수치라고 하네요.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응시 대상자는요, 1,401명으로 최소 선발 예정 인원 160명 대비 약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네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들어두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잡아라 자격증 뉴스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영주 캐스터가 다양한 자격증 최신 뉴스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 파헤치는 시간이죠. 모두의 자격증 시간 함께 하시죠.
네, 모두의 자격증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할 그런 시간이죠.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직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생생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요.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세무사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생생한 얘기, 진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개인과 기업 등의 통상 납세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서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서 대학 재학 중에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네. 대리 업무를 맡아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네. 세무사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면서요. 네. 네, 각종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관련된 내용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자문을 해드리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또 합법적으로 유리한 절차를 조언해드리면서 네,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도 세금 낼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도 하는데 맞아요. 숫자에 대해서 좀 원래 좀 민감하셨는지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 일단. 네,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드무시죠. 그래서 저도 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잘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수리적인 감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 되기 위해서는 뭐 네. 특별히 학력이나 전공이나 그런 제한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전문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무사님은 언제 시험을 보신 거예요? 시험 보신 게 얼마나 되셨죠? 예, 저는 2008년도에 시험을 보게 됐고요. 예,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회사원을 직장인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퇴사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퇴사를 예. 네. 2008년도에 시험을 보게 됐고요. 네.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세무사 공부를 하고 세무사가 되기까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소위 말로는 근로자의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년의 제한이 없이 그렇죠. 제가 자유롭게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네. 진로를 좀 모색하던 중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발견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만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된 건가요? 통상적으로 네, 1차 시험이 끝나고 다음에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걸린 것인데요.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커버를 하시면 저처럼 2년 만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시험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시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눠져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을 합격하셔야지만 2차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으시죠. 네. 네, 하지만 현재 1차 시험 응시 자격의 제한은 세무사법에 의한 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자격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 과목이 있는데요. 예. 네네. 영어 토익이죠. 예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토익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네.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지 1차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면제 대상도 있나요? 1차 시험 면제 대상? 네, 맞습니다. 1차 네. 시험 면제 대상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소한 10년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사무에 종사하신 공무원분들이시죠. 네, 업무 경력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일정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전문 자격증 시험의 경우를 보면요. 오랜 실무 경험이 있다면 1차 시험을 좀 면제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도 이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1차 시험 면제라는 거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최종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일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요? 네. 네.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네. 자격증이 부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 동안의 직무교육 및 현장의 실무 과정을 거쳐서 네.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세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세무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시험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보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세무사 자격 시험은 매년 3월경에 1차 시험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이 보유하셔야지 되시고요. 기본 자격 요건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1차 시험은 4월경에 치러지며 1차 합격자는 5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네, 2차 시험은 8월경에 치러지게 되면서 네,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0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네, 최종 2차 시험에 합격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예. 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을 그 다음 해까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시험들을 보는지 시험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어 시험은 토익 점수로 대체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세법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1차 시험은 영어를 포함해서 총 5개 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토익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4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네. 네, 4과목은 회계학, 세법 개론, 상법 등 법률, 재정학 과목으로 나눠지고요. 네. 각 과목은 오지선다형으로 40문항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네. 그런데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이 40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평균으로 따져보시면 한 문항당 겨우 1분의 시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빨리 읽어야겠네요. 빨리 네, 그렇죠. 풀어야겠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정말로 시험장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긴장되고 긴박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점수가 최소 요구 점수가 40점이기 때문에 네.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미만이 되시면 다른 과목에 전부 다 100점을 맞으셔서 아무리 평균이 점수가 좋아도 합격이 될 수 없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험 시간이 40분이고 문제가 40문항이라니까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길이는 어때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법 과목이나 경제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즉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세법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들고 네.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계산기를 가지고 예. 한 문항당 이제 1분씩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예.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에 두드려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열심히 해서 답을 풀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없다. 아이고. 라고 하면 다시 또 두드려야죠. 시간이 걸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1차 시험 중에 시간을 잘못 배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문제에 집중하시는 바람에 한 문항의 시간을 길게 소요가 되시면 네. 좀 불행히도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도 예. 운이 좋지 않게 합격을 못할 수도 있는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시간에 제한을 두나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무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의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꼭 참고해서 빨리 문제 푸는 방법, 노하우를 좀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사님 2008년에 시험 보셨으면 네. 약 7년 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억 새록새록 나시나요? 아니요. 네, 생각이 안 나세요? 네, 네. 생각은 나죠. 네, 가끔 나죠. 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굉장히.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그때는 제가 또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세무사 시험이 그런 아주 사소한 시간 배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다시 1년을 또 공부할 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모든 것을 완벽히 커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참 그 시험을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되셨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한꺼번에 이제 연속해서 합격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연속해서 합격하지 못했고요. 아. 1차 시험이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네. 그 시험이 2차 시험 8월 달에 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1차 시험이 객관식 위주로였다면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문항당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의 네.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연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약 한 2개월 반 정도 주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동차라고 하는데 1차 시험에서 바로 그 해에 네. 2차 시험에 합격한 걸 동차라고 하는데 네. 동차 시험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더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굉장히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1차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합격하고 나면 2차를 준비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네. 많군요. 맞습니다.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들이 나와요? 네,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과목이고요. 전부 다 논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것들이 그 있을까요? 네. 네, 4과목은 재무, 원가, 회계학 이 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논술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논술형은 뭐 대충이라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논술 말씀하신 네. 거고요. 네. 세법학 1부는 그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1부에 그 법인세법 등 4개의 세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세목에 대해서 90분 동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세법학 2부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등 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8개 세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이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2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한 세목당 예.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막막하네요. 예, 네. 그래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사실 이 논술형이기도 하고 시간 배분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매해 배출되는 합격자 수인 것 같아요. 합격자 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합격자를 가리게 되나요? 네, 2차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합격자는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 각 과목당 최소 요구 점수는 40점입니다. 40점이고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네, 통상적으로 630명 예. 순서대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1등부터 630등까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는 네, 거예요. 와. 일단 뭐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고 준비한 시간도 있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사님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논술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네. 생생한 얘기들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기억을 되돌려 보면 네. 1차 시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차 시험보다 오히려 변수가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한 과목당에 이제 한 문항당에 시간이 1분씩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이나 아니면 자신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네. 시간 배분을 한 과목당 40분이지만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시고요. 자신이 없거나 좀 더 깊이 하셔야겠던 분들은 네. 40분이 아니라 한 60분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하셔가지고요.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이제 논술인데요. 네. 논술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세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술이니까 네.
논술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 나열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논술에 맞게 처음에 목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목차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기본적인 목차 틀은 기본적인 것이고 세목이 8개의 세목을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도 아주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준비한 그 생생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혼자 공부를 하신 건지 학원을 다니신 건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2008년도 공부를 할 때 네. 저는 학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학원에서 준비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쟁사님도 바로 옆에 보이고 그리고 또 강사님도 바로 또 대면할 수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선택했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원도 중요한데요. 네.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많이 발전돼 있고 예, 학원들마다 인터넷 강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으신 강사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독학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군요. 예. 인터넷 강의 또 추천해 주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네. 저는 시간 분배하면서 가장 이게 궁금해지네요. 과목별 공부할 때 중요한 과목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나머지 걸 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세법입니다. 세법. 네. 세법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네. 또 공부할 양이 매우 많은데요. 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세법 과목을 소홀히 하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따서 평균 개념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험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된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세무사는 세법을 다루는 직업이고 하니까 네. 세무사는 세법을 또 가장 잘 알아야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무사 자격시험도 세법을 소홀히 하고서는 결코 쉽게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만족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예. 저희가 자격사를 가지고 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하는 보람도 크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저희 시간을 제가 이제 재량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세무사에 대한 전망을 밝다 이렇게 점치고 계신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세무사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무사 개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욱더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그렇게 자격사입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로 개업을 하시게 되면요, 근무량이나 은퇴할 시기까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통상적인 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게 바로 또 전문 맞습니다. 직업에 대한 장점이죠. 예. 근데 세무사 업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세무사 업계에서 세금은 사업을 할 때는 물론이시지만 예. 사업을 하지 않으신 일반 국민들께서도 주택이나 토지의 양도 또는 재산의 상속과 증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국민들이 늘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요. 어려워요. 그렇죠. 혼자 하긴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네네. 맡기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모든 국민들께서는 네. 노력을 하셔서 이제 소득이 발생되시거나 아니면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시든 소득이 있으시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제 세금 신고에 다 하셔야 되시는 것이죠. 네. 네.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확대 등을 위해서는 네. 납세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세무 처리를 대행해 드리는 세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무사님의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경쟁 시대 어떤 분야 전문 능력을 키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세무사의 업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찬찬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세무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세무사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두 번째는 뭐 세무조정 계산서와 그 밖에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네. 좀 어려운 말이죠. 대신 해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과 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대리해서 신고를 해드리고요. 네. 자문을 해드리는 것이죠. 네. 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네요.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그거는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무사는 아무래도 세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공기업, 금융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세무사님의 경우는 현재 지금 그러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대부분이 그렇게 예. 하고 계시죠? 아닌 분들도 있죠. 네, 아닌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이냐면요. 기업을 하시기 전에 네. 좀 이렇게 특히 젊으신 분들이시죠? 네. 젊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 기업체, 공기업에서 주로 회계팀, 재무팀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고요. 네. 특히 금융권에서는 고객들의 세금 문제를 상담해드리는 PB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세무사로서 예.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근무세무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기업의 취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의 꽃은 기업인데요. 대부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젊은 나이에는 기업보다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 관공서에 취업을 해서 사회경험을 쌓다가 세무사 개업을 단기적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개업을 하는 게 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또 연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세무사 일, 연륜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서 세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 가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는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네, 정부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법을 해석하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현직에서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네.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납세자의 편만을 들게 되면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탈세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네. 무능한 세무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에피소드를 말씀 잠깐 드리면 네. 저희 사무실 고객 중에서 예. 방송 활동을 좀 활발히 하시는 연예인분들이 계신데요. 예. 네, 그분을 대리해서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많이 좀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세금은 꼭 내셔야 된다고 설득을 하느라고 좀 애를 좀 먹었는데요. 네. 네. 결국에는 저희를 조금 원망하시면서 예. 세금이 조금 많다. 그렇지만 납부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좀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예인 탈세 사건이라고 좀 있었는데요. 네, 있었죠. 그런 사건이 한번 터져가지고요. 뉴스에 좀 보도가 되면서 심지어는 은퇴하시는 분들까지 좀 계시는 바람에 나중에는 잘 처리해줘서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물론 지금도 저희를 신뢰하고 계시고요. 예. 고객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고객으로 계신다는 점. 네. 아무래도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무사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성향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세무사의 업무 특성상 저희는 항상 숫자를 가까이 하고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수리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예. 숫자에 대한 해석,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법은 법문장은 이제 한문 한 줄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네.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경제 활동 및 그에 따른 거래 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무사 자격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업에 계신 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네네. 조언의 말씀. 네, 세무사 자격증은 취업과 향후에 진로를 모색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네. 최근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세무공무원 등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취업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바로 개업을 하시면 힘드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오. 네, 분명 향후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 모두의 자격증 코너에서는요. 김필호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사 자격증과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